당신은 오늘 완벽했나요? 아니면 또 실수를 했나요?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려 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현명하게 보이고 싶고, 실수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경력, 완벽한 관계. 우리는 그들을 보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는 인간이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배움과 성장 그리고 인간다움이 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몽테뉴의 수상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주의에 지쳐 있거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한다면 이 영상이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1533년 프랑스 보르도 근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법률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보르도 시장까지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38살이 되던 해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공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성탑 서재로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쓴 것은 바로 수상록입니다. 프랑스어로 에세라고 불리는 이 글들은 문학사에서 최초의 에세이로 인정받습니다. 사실 에세이라는 단어 자체가 몽테뉴가 만든 것입니다. 에세이는 시도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답이 아니라 생각을 시도해보는 것. 이것이 몽테뉴의 철학이었습니다. 몽테뉴는 거대한 철학의 체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관찰한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다. 그는 인간을 실험실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약점, 실수, 두려움, 모순까지 모두 연구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은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신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나는 완성되지 않았고 아마 평생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몽테뉴에게 철학이란 고리타분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철학이란 죽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반대로 말합니다. 철학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몽테뉴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망이 아닌 위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실수하기에 용서할 수 있으며 넘어지기에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연결됩니다. 그는 자신을 솔직히 기록했습니다. 나는 흔들린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글 속에는 인간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때로는 나약했고 때로는 고집스러웠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순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충분하다고. 몽테뉴는 삶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아침의 산책, 포도주 한 잔, 가족과의 저녁 식사. 그는 이 모든 순간이 철학의 재료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은 높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부엌에서도 시장에서도 밭에서도 피어난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고.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경쟁이나 비교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나를 나와 비교하라.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남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비교라고.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완벽 대신 성실을, 성공 대신 균형을 가르쳤습니다. 몽테뉴는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중용을 사랑했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즐기는 것. 이것이 그가 생각한 좋은 삶이었습니다. 몽테뉴의 철학은 관용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비난하지 말라. 인간은 본래 약하다.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했고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며 그 모순이야말로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순되는 존재임을 안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서 나는 인간다움을 본다. 몽테뉴는 자신이 때로는 용감하고 때로는 비겁하며 때로는 관대하고 때로는 인색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우리는 일관성을 강요받습니다. 당신은 왜 말과 행동이 다른가? 어제는 이렇게 말했으면서 오늘은 왜 저렇게 하는가?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변화하는 존재라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다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몽테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는 유한함 속에서 삶의 맛을 배웠고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의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다. 이 문장이 몽테뉴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쓴다. 하지만 나를 통해 모든 인간을 본다. 그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솔직하게 기록한 것은 자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몽테뉴와 같습니다. 불완전하고 모순적이고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완벽을 향해 달립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높은 위치, 더 젊은 모습. SNS에는 필터를 씌운 사진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잃습니다. 실제의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집니다. 몽테뉴는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가?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느라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는가?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평화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평화로운 삶입니다. 자신과 화해하고 타인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완벽함을 포기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일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용기. 실수한 나도 흔들리는 나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힘. 몽테뉴는 말합니다. 자신과 화해하라. 그것이 모든 철학의 시작이다.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게으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으며 비겁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 자신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좋은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또한 타인에 대한 관용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엄격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엄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의 약점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라. 당신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타인의 실수에는 가혹하지만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 반대를 제안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도 관대하라고. 몽테뉴의 수상록은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의 사람들도 불안했고 흔들렸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불완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의 따뜻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덕분에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몽테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도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이미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 간단한 인정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끊임없는 자기 비난에서,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몽테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만났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아름다웠다. 완벽함보다 진실함을, 성공보다 평화를,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이것이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